A의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A의 부인과 통화 녹음. 이걸 검사에서 제출을 한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혹시 녹음한 건가요? 근데 그게 A가 녹음한 게 아니고 에? A의 부인이 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A의 핸드폰에 설치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중건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에서 실을 맡고 있는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상식을 맡고 있는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네, 아직도 구독하기 누르지 않고 그러니까요. 시청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예, 이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서 시청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예. 간절히죠. 그렇죠. 예, 문 변호사님,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뭐 그거 문제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대화 당사자 일방에 녹음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최근에 예. 약간은 뉘앙스가 다른 아. 판결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좀 그럼 소개시켜드리려고 무조건 합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네. 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예. 최근에 A라는 사람이 수산협동조합, 수협이죠. 예.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A는 조합장은 아니에요. 아. A는 조합장을 돕는 사람인데 네. 이제 그 금품을 살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주요한 증거 증거로 중에? A의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A의 부인과 통화 녹음, 그 다음에 A와 다른 제3자와 또 통화한 녹음 파일, 이걸 검찰에서 제출을 한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혹시 녹음한 건가요? 근데 그게 A가 녹음한 게 아니고 에? A의 부인이 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 몰래 그 A의 핸드폰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A조차도 이게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좀 특이한 사안이네요. 네, 그렇죠. 보통의 약간 경우는 좀 자기가 그렇죠. 알면서 그렇죠. 녹음했다가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A하고 부인, A와 제3자의 녹음들이 다 제출이 되었는데 이 녹음 통화 내역에 금품 살포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녹음했냐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당사자가 녹음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건에서 녹음이 한 사람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A는 자기가 앱을 설치한 사람이 아니고 녹음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녹음하려는 의사 전혀 없네요? 그렇죠. A는 녹음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녹음하고자 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는 아니고 A의 부인으로 평가를 그럼 녹음한 사람을 부인으로 보고 이 사실관계를 그렇죠.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안에 있어서 법원도 A와 제3자 사이에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타인과의 대화로 그러네. 평가를 해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 하급심들의 판례의 태도였어요. A의 핸드폰 얘기는 하지만 녹음은 어차피 의사도 없었고 녹음하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럼 실제로 녹음하려고 했던 사람은 와이프니까 이 사람을 녹음자로 볼 수는 없다는 없다라는 얘기구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3조와 4조에 의하면 예. 불법 감청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법정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되어 예, 있고 그렇죠. 판례에 또 확고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걸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해요. 맞죠. 그거는 결국 불법 감청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불법 감청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증거를 못 쓴다. 불법이기 때문에 라는 못 게 이제 쓴다. 하급심의 태도예요. 하급심. 그러면 대법원은? 대법원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쟁점은 아니어서 그의 판단은 좀 없었어요. 그거 당연하니까. 네, 당연하니까. 그럼 이번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남편과 아내 통화 녹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쟁점일 것 같은데. 우리 신 변호사님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신 변호사님과 저하고 대화한 걸 제가 녹음을 했거나 통화한 걸 녹음한 파일은 아무 문제 없고 왜 문제 없어? 내가 남의 걸 왜 녹음을 해? 법정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로도 증거 능력은 있다. 법정에서도 제출돼서 위협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걸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취급이 돼서 법정에 제출이 된답니다. 이 사안에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좋다. A하고 제3자 사이에 대화야, 통화야. 감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감청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A하고 부인과의 대화는 부인이 사실상 녹음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화의 한 당사자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정도 논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였는데? 1심에 2심도 다 그 논리를 받아주셨죠. A는
와이프나 뭐 그다음에 그 수협 당선된 조합장 예.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와 관련돼서 첫 번째 타인과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거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없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뭐, 게 기본적인 그건 태도인 것 같아요. 명백하고요. 명확하고. 예. 두 번째, 예. 그러면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지만 핸드폰에 몰래 접속을 해서 그 비밀번호가 설정돼 앱을 설정한 거. 설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비밀번호 풀고 위법하게 심각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인이 그걸 취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취득했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인이 이렇게 취득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보면 예.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가 조금이라도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해서 증거를 못 쓰는 것은 아니다. 예. 이것들은 효율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의 어떤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런 공익, 그리고 또 한편에 침해되는 사익. 그렇죠. 그 개인의 인격적 이익에 이런 것들 침해 이런 것들 비교 형태에서 결정을 해봐야 된다. 아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근데 고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그렇죠.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A와 부인과의 대화는 앱을 설치한 부인이 대화한 내용이고 예.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녹음한 것으로 평가할 수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핸드폰을 압수를 한 거예요. 예. 압수해서 포렌식한 결과 이런 대화 그 금품 살포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아마 지극히 정상적인. 근데 아마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아마도 부인과 대화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못했겠죠.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들어보니까 뭐 금부살포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부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그러니까 별달 단계에 나오니까 금품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오히려 당황을 한 예. 거죠. 수사기관에서도 적법하게 취득한 그쵸. 증거이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 금품 살포 사건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공익을 침해하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적인 요구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크기 그렇다.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익보다 사익 침해되는 이게 훨씬 더 크면 그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없게 되겠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커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례는 제가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수준, 공익과 사익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그러니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으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원칙을 좀 정해놓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로 판단하겠다라는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소개한 사안은 타인의 대화와 관련된 녹음에 대한 최초의 설식. 그렇죠. 네, 이메일이라든지 대화가 아닌 타인 간에 발생한 소리들을 녹음한 것과 관련돼서 이미 기존의 판례가 있었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례도 설치를 했던 사례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신중권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new당부@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